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믿고 가도 되는 건지 양측 나란히 0.6%, 7% 정도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 끝까지 유지가 되는지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큰 그림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이 정말 싸다고 느끼고 저가에 사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대기 자금 여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전체적인 수급 상황부터 좀 봐주실까요?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다라고 좀 평가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우선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도에 대한 금액, 순매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측정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관과 그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버거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죠. 지금 제 분위기는 그런 것 같고, 다만 이제 2600선이 기술적인 지지선이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 평균으로 봤을 때 5개년 평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어떤 적정선이라기보다는 적정선에서 좀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어떤 저평가 매력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어떤 대외 여건은 우호적인 건 거의 없죠. 지금 인플레에 대한 지금 외국인들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금에 대한 유출 부분은 당분간 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3월까지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기술적 그리고 이 모멘텀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현재 저평가 영역이지만 대외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공급망 이슈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 경제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증시에도 우호적인 면이 또 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은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나 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100% 예측은 할 수 없는 좀 아킬레스건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제적인 노출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지날수록 외국인들의 순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비중은 순매도에 대한 양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내적인 문제가 좀 있죠. 특히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하면서 모스앤 브란트나 에코프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비행까지 또 악재가 지금 터진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훼손이 일반 개인도 그렇지만 외국인들 눈에도 이런 부분은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 순매도로 나오는 부분은 좀 예측은 하기 힘들더라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한 2월 좀 중순을 지난다고 한다면 어떤 외국인들 순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시장의 혼란이 차장님 멘트에 다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외 여건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시장은 뭔가 싸 보이기는 하는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긴 하고 수급은 그다지 좋지는 않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도 해주셨고 말 그대로 좀 아비규환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600선 라인대에서 대기 저가 매수 자금이 있을지 이 부분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이제 시장에서의 유동성, 특히 이제 신용잔고나 개인의 신용잔고나 재작년에 좀 많이 우리나라 증시에 도움을 줬었던 이런 개인들의 어떤 신용잔고나 봤을 때 2년 전보다는 약간의 여력은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관 쪽에서의 이제 어떤 운용 보고서로 한다면은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 자산을 늘리는
가능성도 항상 그 1분기 전으로 했을 때 들어온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은 저는 크게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개인 쪽에서의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예측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이 말씀드렸듯이 과매도권에서 이제 바뀌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제 뭐 LG에너솔루션도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을 순매도에 기관이 받쳐주는 형국이 됐는데,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수와 연결시킨다면은, 지금 그 외국인들이 순매도만 좀 줄어드는 폭이 된다고 한다면, 기관 쪽에서도 매수폭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다음에 어떤 기관과 개인들의 수급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증시의 단기 급락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상당히 좀 레이더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오전에 금융시장 긴급 점검회의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내용 좀 나왔나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증시가, 진짜 뭐 몇 년 만에 과도하게 좀 재작년 코로나 이후에 과도하게 좀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회의라기보다도, 한마디로 그거죠. 이제 뭐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라는 부분이라고 좀 클 수 있겠는데, 최근 하락세가 과도하다고 진단했고, 과도한 불안 심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뭐 대체 뚜렷한 어떤 그 시청자분도 그렇지만은 어떤 매수 주체 또 강한 자금 집행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통화정책 기조가 지금 빠르게, 미국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갈등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는 이 속도가 빠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그 변수가 상당한 시간이 촉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이번에 회의 때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를 좀 얘기를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자금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수 있더라도 이거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뭐 그나마 또 어떤 수급적인 이제 뭐 대책 마련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나쁜 것보다도 뭐 좋은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그 뒤를 잇는 세 번째 거래대금 종목이 휴마시스입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이 종목 상당히 많은 자금이 쏠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 좀 나타날까요? 진단키트주 간략하게만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우선, 뭐, 진단키트 새로운 어떤 그 테마, 또 유동성의 공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뭐, 오스테 임플란트, 뭐, 셀트리움, 뭐, 신라젠, 전체적인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었는데, 뭐, 그나마 저는 이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중요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바뀌는 점이 우선은 저 1차적으로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제 2월 달부터,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이 PCR 검사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 폭발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공급은 또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어떤 기업적인 뭐 펀드 렌탈을, 보면서 좀 종목들에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 연휴 이후에 전략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과매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가면서 공포심리가 좀 자극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실적은 좋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런 부분이 제외되면서, 차익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구정 연휴가 지나면은 본격적인 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상태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외 여건에 대한 부분은 뭐 좋아질 거라고 판단은 안 서지만은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주가에 많이 더 반영이 이미 좀 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시각을 좀 바라봐도 괜찮다. 근데 간혹 이제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어떤 뭐 인버스나 뭐 이런 그 레버리지 써야 되냐. 근데 그런 것보다도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에 맞게 저가 매수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절대 전략 총정리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네. 큰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네. 우선,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시고, 뭐 구정 좀 편하게 지내시고, 뭐 다음 주에 목금 시장이 열렸을 때, 저가면서 또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뭐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 뭐 조선, 미디어 업종은 지금 음식료 업종까지도 시적 추정치가 올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대표주를 저가 매수를 좀 여유 있게 2월달 중순까지 좀 해도 나쁘지 않다. 이걸 당장 또 실적 수익을 회복하려는 것보다도 뭐 약간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설 연휴 이후에 방송에서 좀 자주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빅픽처까지 그려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나갔던 토마토 퀴즈 정답 안내드리고 또 어떤 분들 선물 받으실 공개합니다.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2번 엔데믹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오답이 좀 남았습니다. 여기 중간에 퀴즈에서 약간의 좀 함정이 있었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 이 키워드를 좀 집중해 주셨어야 합니다. 팬데믹, 엔데믹 좀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답은 2번 엔데믹입니다.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팬데믹은 한 번에 확 번지는 그런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2번 엔데믹을 잘 맞춰주신 분들 많으셨고요. 정답자 당첨되신 분 공개하겠습니다. 총 10분. 첫 번째로는 제퍼슨 스타쉽님 있고요. 그리고 BH김님, 이지선님, 제이안젤라님, 워로님, 페리케이님, 제이와이님, 이남도님, 시골의사님, 절대 스패너님까지 총 10분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계신 분은요, 화면에 이메일 주소 하나 나가고요. 이쪽으로 성함과 연락 받으실 주소, 연락처, 그리고 유튜브 계정창 캡처 하셔가지고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커피 상품권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칠 때는 이렇게 강한 시장을 봐서 그나마 제가 마음이 좀 놓입니다. 남은 시간 시장의 견조한 움직임 좀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